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조건은 차별이 없고 근로시간이 적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면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현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비율 0.2%를 20%까지 확대하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7.4시간이나 단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칭하는 갑과 을 단어가 빠진다고 고용노동부가 13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로 바꿔 보급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 등 삼성그룹 11개 계열사의 250개 협력사가 참가하는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이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대덕전자와 이오테크닉스 등 삼성전자가 선정한 유망 중소 중견 업체들이 참가해 작년 채용 규모보다 4배가량 많은 6,8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JT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13일 마케팅 분야 정규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점프와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인 스텝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프는 아시아 태평양 3대국에서 각 8개월씩 2년간 실무 경험을 쌓게 되고 스텝은 여름방학 기간 중 약 2개월 동안 JTI 코리아에서 직무 교육과 부서 실무, 프로젝트 과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잖아요. 이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에어컨 켜기 시작하는 거 많은데 재권 씨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요즘 낮에 좀 많이 더워졌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에어컨을 좀 빨리 가동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작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놔가지고 냉방병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자제하면서 네. 건강 생각하면서 좀 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냉방병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겨울 동안 사용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 동안 묵은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것들 청소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청소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에어컨 청소든 뭐 일이 됐든 뭐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요. 우리 취업앤과 함께 하시면서 취업 준비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미리미리 하는 취업 준비 저희 취업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취업앤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앤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지수 기자가 준비하셨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면 평균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알쏭달쏭한데요. 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무엇인지 또 평균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박준식 기자께서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이지수 기자가 전하기로 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거든요.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또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가 오늘 준비하신 소식도 미리 한번 들어보죠.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오랜 공백기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가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좀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소식 한 가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포스코가 경력 단절 주부들을 위해서 생산직 직업 훈련생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듯한 기자죠. 우리 이지수 기자. 반듯한 시간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라면서요? 네, 반듯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평균 근로시간은 대폭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뭘까요? 시간제 일자리는 맞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정규직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고용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일을 해요. 따라서 일주일로 따지면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만 일을 하는 노동자를 얘기를 합니다. 풀타임 워커 정규 직원들이 40시간 정도 일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적은 시간을 일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일 외에도 그 육아와 가사 등을 전념을 할 수 있지만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같이 고용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말하자면 풀타임 워커가 아니라 파트타이머인데 처우는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면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죠. 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어떤 고용 정책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네네. 13일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0.2%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을 20%로 확대할 경우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현재 2,116시간인데 그게 1,900시간대로 떨어져서 207.4시간이나 단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내에 포함하는 경우나 또 근로시간 특례 제도 개선 같은 정책들을 할 경우에도 그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 효과가 좀 미미한 편입니다. 첫 번째로 휴일 근로에 연장 근로내 포함 경우에는 13시간에서 38시간, 또 근로시간 특례 제도 개선은 15시간에서 27시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효과가 높았는데요. 실제 비율을 5%로 확대를 하면 50시간, 10%로 확대를 하면 102시간입니다. 더욱이 20%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207.4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노사정위원회는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의 포함 같은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면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연계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요, A라는 직장에 입사를 하면은 A라는 직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게 보통 상황이고요. A라는 직장은 A라는 지역에 있으면은 어디 이사를 안 가고 당연히 A라는 곳에 계속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가 지금 세종시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산하기관들은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요즘 회사가 그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한 직장에 들어가서 대리과장, 부장, 이사, 임원, 사장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요즘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내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98년도 IMF 구제금융 이후에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예전에 보면은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평생을 사는 게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요즘은 고용 형태도 참 다양해지고 아까 이지수 기자가 전했지만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네. 예전에는 파트타이머, 일종의 파트타이머라 그러면은 그냥 알바생으로 떠올리기 쉬운데 요즘은 고임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반듯한 시간에 이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이렇게 고용의 형태가 예전과 달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용의 유연성,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직장이라는 게 좀 안정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자꾸 옮기거나 계약 기간 만료를 종용하게 되면 좀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직장이 복지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고 본인의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기반을 하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규직 근로자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까 이지수 기자가 전했지만은 자기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시간, 하루에 6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필요한 시간만 일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집사람이 지금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하라 그러면은 회사를 나와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학교할 시간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분들한테 정규직을 권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고용의 유연성을 넓혀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 차원이라든지 직장인 그리고 고용률을 넓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용의 어떤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정말 어떻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떠들면 사실은 그 신빙성은 별로 없고요. 실제 예.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OECD 그 국가들의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 고용 보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명태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게 고용 보호 지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고용 보호 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 고용률은 더 높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만은 상당히 이직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은 더 높고요. 미국의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호 지수는 낮지만은 그만큼 고용률은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용 보호를 많이 하는 국가는 고용률이 낮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예를 들면서 고용보호 지수가 이 높은 국가, 낮은 국가가 고용률이 높다고 그랬었는데 고용을 보호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고용률이 안정될 것 같고 고용률이 높을 것 같지만은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지 못한데요. 얘가 그런 좀 부정적인 사례를 좀 들 수 있는 게 그 이탈리아라든지 터키, 룩셈부르크. 네. 죄송합니다. 이런 국가들은 고용 보호 지수도 낮지만은 고용률이 높은 국가고요. 네네. 그렇지 못한 국가는 스페인이나 터키. 이 스페인이나 터키를 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국제 뉴스를 보면은 지금 고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약간 좀 선진국, 준진국에서 이제 후진국으로 점점 이렇게 경제적인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은 고용 보호 지수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소식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무료로 진단해준다고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가요, 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자로 밝혔습니다. 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는요,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기본 진단과 직업 의식, 적성, 직업 역량 등을 종합 검사한 뒤에요, 세일센터에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본인에 적합한 직업과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구직하기에 앞서서 좀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네. 자,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예, 우리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 같아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접수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는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요, 온라인 새 취업 역량진단 본부로 지정을 하고요, 관련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이번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이 경력 여성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을 뿐만 아니라요, 이 세일센터를 방문하는 일반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 진단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 세일취업 역량진단본부 사이트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 그 결과를 세일센터 구직상담대에 제출을 하면 향후 취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서비스는요, 경력 단절 여성이 희망하는 취업 직종과 또 직무 능력 간의 차이를 좀 줄여서요, 구인처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많이들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분들 취업 가능성도 진단을 해보고 실제 취업까지도 가능한 이 서비스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서비스, 좋은 정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지연 캐스터도 다음 소식도 있다고요. 마저 좀 전해주세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소식 한 가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포스코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이 주부들을요, 직업 훈련생으로 채용할
채용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네네. 이 포스코는 2007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이 생산직 주부사원을 채용한 이후에 매년 이 기혼 여성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이 주부 직업 훈련생은요, 제철소 현장에서 시험 분석과 품질 검사, 설비 운전, 그리고 정비 지원 등 생산 기술 직군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네. 이번 채용은요,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로 포항과 광양에서 상주하거나 또 교대 근무가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요,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회 배려 계층의 취업을 돕는다라는 취지에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 포스코 그룹의 채용 홈페이지 보고 계시죠? go-recruit.posco.co.kr로 이번 주 목요일 5월 16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원 원하시는 분들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를 위한 반가운 소식까지 취업의 뉴스 오늘도 풍성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준식,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